자, 중학교 2학년 과학입니다. 4회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여기는 본 교재 18쪽, 18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조건을 좀 잘 이해하고 봐야 돼요. 시험관이 3개가 있었어. 근데 이걸 중탕했습니다. 온도를 점점 높이겠다 이 뜻이죠. 자, 그래가지고 고체가 어떻게 용해가 되냐, 얼마나 많은 양을 녹일 수 있냐, 이런 거를 실험을 할 건데, 가나다가 뭔가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온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 어,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정이 시작한다라는 거는 일단 이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에 요거가 지금 포화 상태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 이제 얘네들이 그 용해가 돼가지고 그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상태여서 그때 그 온도가 용해도 그 온도에서 용해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만큼 녹냐? 얼마만큼 녹냐는 건데 더 이상 녹지 않으면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녹는 거예요. 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보면은 가에서는 지금 물이 10g이고 질산칼륨이 5g이야. 그래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30도. 가하고 다가 요거를 잘 보세요. 둘 다 30도거든. 둘 다 30도에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음, 지금 2대 1로 2대 1로 녹네요. 2대 1로 이렇게 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좀 다르지. 나는 57도에서 이제 결정이 생겼대.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1대 1까지는 녹는다는 거예요. 물 10g일 때는 질산칼륨이 5g밖에 안 녹는데 30도일 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g일 때 질산칼륨이 10g이면 여기서 지금 5g에서 10g으로 늘어났죠. 2배로 늘어났어.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고, 그때 그 온도에서 용해도를 알 수 있는데 30도씨의 물에서는 물 10g일 때 5g까지밖에 안 녹아요. 그러면 이제 양을 다르게 하잖아. 이게 아까 2대 1이었죠. 2대 1. 10대 5가 2대 1인 거 알죠? 그러면은 100일 때는 50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2대 1 비율로 계속해서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딱딱 일정합니다. 과학이 원래 그래. 이런 스타일이야.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이 많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같은 값이야. 항상 2대 1이에요. 딱 절반만. 물의 기준에서 물 그램에 딱 절반만 녹고 30도일 때는 뭐 그래요.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이 그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증가한다라고 쓰세요. 자, 온도와 용매가 여기서는 물이었죠. 예를 들면 물 같은 게 이제 용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고체 용해도가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요거를 체크해 놓으세요. 일정한 값.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 확인 문제 하면서, 자, 요거를 보고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풀이를 들었지,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잠깐 일시정지합니다. 일시정지. 문제를 풀어요. 알았죠?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나서 밑에 있는 1, 2, 3번 문제 풀고 나서 답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는 답을 지금 풀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자,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포화 상태라고 불러요. 불포화. 이 말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시험관을 시켜야 되는데, 어, 결정이 왜 생기냐? 아까 전에 더 이상 못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의 질산칼륨이 못 녹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용해를 시킨 거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물이 10g일 때 질산칼륨을 더 많이 녹이려고 물의 온도 높이면 되죠. 아까 57도까지 높였더니 10g, 1대 1로 다 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맞고 4번에 57도일 때는 1대 1이니까 이만큼 돼서 포화 용액 됩니다.
맞습니다. 30도일 때는 이건 뭐냐면은 두 개 합친 거. 이제 물이 50이었다면 질산칼륨은 25g이죠. 두 개를 더하면 75g 맞네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이 포화 수용액이라는 건 물하고 질산칼륨하고 합쳤다는 말입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증가하죠.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5번 설명 좀 자세히 여기 또 나오네요. 3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50이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50이다 그러면은 기준이 항상 물이 100이야. 물이 100g일 때. 용해도 이런 이 비율 말하는 거야. 도 이러면은 그러면은 100g일 때 이거는 뭐야? 두 개 합치면은 150g이죠. 150g. 이거는 뭐야? 딱 절반이지. 그럼 물도 절반, 질산칼륨도 절반. 그래서 물은 100에서 50g, 질산칼륨은 25g. 이만큼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0도씨에서 20도씨.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36이래. 문제에서 이 말이 딱 있잖아. 이거는 풀이가 뭐냐면 물 100g에 염화나트륨, 염나, 염점나라고 합시다. 이게 36g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해도예요. 20도일 때, 20도일 때, 20도씨일 때 물 100g이면 염화나트륨은 요거 염화나트륨 36g까지만 녹는다 이거야. 근데 같은 온도야. 일단 같은 온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물이 줄었죠. 물이 절반으로 줄었지. 그럼 최대 어디까지 녹아? 얘가 절반으로 줄어서 50g이면 얘도 절반으로 줄어서 18g이 되는 거죠. 비율로. 100대 36은 50대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그림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쪽이 용해도입니다. 요거. 용해도. 여기는 온도예요. 자, 온도가 60도일 때 120g까지 녹는데요. 기준은 항상 물 100g이야. 용해도 할 때는 물이 항상 기준이 100g이야. 알았지? 요거 좀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일정하다. 요거는 항상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A점에 이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여기 그래프로 가야 되거든요. 요 그래프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얘가 이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쵸? 자, 둘 중에 하나. 자, 첫 번째. 온도를 60도로 낮춘다. 이게 첫 번째.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을 여기서 90도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만큼 30g 뭐죠? 120에서 150, 30g. 그래야 포화 용액이 되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더 녹인다. 고체 물질을 더 녹인다. 용지를 더 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 뒤에 거는 선생님 풀이 안 해줄 거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축제 내주고 나서 풀어오는 거는 풀이 없이 그냥 답지만 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충분히 아주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기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세요. 19쪽입니다. 19쪽에서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실험을 하는데 눈에 안 들어와 뭐래 막 이러면서 눈에 안 들어와요. 자,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나도.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 공부했어요. 이제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온도가 일정한데 여기서 8미터산은 뭐 그람 수가 바뀌었지만 뭔가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있었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고체에서 써놓으세요. 고체에서 지금 액체로 액화하고 있어. 액체로 바뀌고 있거든. 그러면은 고체가 뭐 예를 들면 딱딱한 고체, 얼음 같은 그런 고체가 물처럼 녹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달라도 녹는 점은 같다. 그람 수가 많으면 어때요? 그람 수가 많으면은 좀 천천히 녹지만 녹기 시작하는 거. 요때는 온도 변화가 없죠. 요때가 녹는 점이에요. 온도 변화 없는 게 녹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끓는 점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끓는 점으로 이따 갈 거고, 요쪽이 끓는 점 얘기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천천히 녹고요. 8미터산이 5g일 때는 빨리 끓어. 빨리 녹아. 어.
그래서 아무튼 근데 녹는 온도가 일정하네. 녹는 온도가 일정해. 양은 좀 다르게 하지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여기 에탄올은 액체거든요. 액체를 가열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기체가 되죠. 기화를 합니다. 그럼 끓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끓는 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얘도 늦게 좀 천천히 이게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죠. 천천히 끓어요. 그렇지만 끓는 점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이 똑같아요. 여기 더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더 올라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8도로 끓는 점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물질인 경우 조건이 이렇게 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그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요. 일정하다고. 자, 그다음에 이거 할 때요. 보면은 여기 잠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유의점. 끓임 쪽은 끓임 쪽 가지가 달려 있고 뭐 요거 할 때 이렇게 끓임 쪽을 썼는데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를 때가 있어.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라면이든 뭐든 이렇게 액체를 끓일 때 끓어올라서 넘치는 거 본 적 있죠? 이제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끓어오는 거를 방지하는 뭐 그런 기구라고 합니다. 끓임 쪽은 그런 역할. 에탄올은 인화성이 강하므로 직접 하면 안 돼요. 중탕으로 해야 돼요. 중탕으로 하는 것도 조금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시정지도 해야지, 우리. 그치? 여기 일시정지 하세요, 일시정지. 밑에 문제를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었어. 자, 다 풀었으면 잠깐 이제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험에서 팔미트산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융해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틀렸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 온도가 62.5. 이거는 맞아요. 녹는 점이 62.5다. 이건 맞는데 이 용어가 중간에 설명하는 용어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은 78도씨에서 섭씨 78도에서 끓어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을 물질을 계속 가열해도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온도가 여기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좀 높아졌지. 이제 끓는 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높아지는데 끓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유의하라는 말이에요. 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바뀌진 않아. 그냥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질 뿐이지. 녹는 점,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자, 그래프 잘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요. 똑같은 그래프랑 또 한 번 그려줘서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여기서 8미트산이라는 게 약간 그 고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고체예요.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는 녹는 점, 나는 끓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8미트산이 원래가 고체다.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녹인다. 이런 실험이에요. 기억을 해주시고 에탄올은 원래 액체인데 나중에 기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간다. 알 수 있는 사실.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같다. 이 세 구간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연습해 놓잖아. 수행평가할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미리 해야 하는 우리가 1월, 2월에 과학을 미리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서술형부터 우린 잘해야 되니까. 자,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 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할 건데. 자,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야 돼. 지금 여기 이름을 보세요. 다른 애들입니다. 물질이 달라요. 물질이 다르고 용해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용해도가. 자,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우리 앞쪽에 18쪽에 나오긴 했는데 자, 용해도라는 거는 물이 기준이 100g일 때 이 물질들이 거기에 최대한 물에 녹을 수 있는 그람 수가 몇 g이냐 이거를 나타내죠. 자, 보세요. 이걸 읽어봅시다. 이거를 이해를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자, 20도씨에서 여기 20도씨 있죠. 질산나트륨 여기 있죠. 20도씨를 끌어올려. 여기죠, 여기. 그럼 용해도가 87. 맞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 자, 20도씨일 때,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2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 용해도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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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렇게 다양하죠. 그런데 얘가 제일 크잖아. 얘가. 그지? 질산나트륨 맞죠?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한번 볼까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치?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변화. 질산칼륨. 누구요? 예. 이거, 예. 왜?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완만한 게 누구야? 염화나트륨. 완만해. 온도가 높아졌는데 별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변화가 가장 작은 게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용액을 냉각할 때 이거는 옆쪽에서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21쪽에서. 석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액체 안에 원래 녹아 있었는데 이게 냉각한다는 게 온도를 낮춰주는 걸 냉각한다고 합니다. 냉장고, 냉각 뭐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액체에 녹아 있던 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고체로 결정이 생깁니다. 결정이.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냐 이거 너네가 이거를 모를 것 같은데 그 뭐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탕물이 있었다고 쳐봐. 설탕물 아니면은 좀 달달한 어떤 음료수 같은 거 있죠? 달달한 음료수가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냉각이 돼서 약간 설탕 알갱이가 이렇게 냉각될 때는 가끔 볼 수 있는데 없음 말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혹시라도 있나 해서. 자, 70도씨의 물에서 70도 여기 딱 70도 질산나트륨 여기까지 쭉 올라가 보자. 이렇게 빨간색 여기죠 여기. 자, 140g이 녹아 있을 수 있대요. 그렇죠? 물 100g에 140. 더 많이 녹을 수 있어. 70도니까. 그런데 얘를 온도를 뚝 떨어뜨려. 20도일 때 질산나트륨 그대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만큼 변화가 이만큼 있어. 뚝 내려왔어. 그랬더니 87g이잖아. 그럼 140g에서 87g밖에 안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빼줘. 이 양을 빼줘. 그러면은 53g이 뭔가 고체 같은 게 가루 같은 게 생겨요. 그 액체 안에. 액체 안에 53g이 가루가 분리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막 설탕 같은 소금 같은 그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속출되는 것도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물 80도, 80도야. 녹여놓은 포화 용액을 40도로 냉각했어. 이렇게 냉각을 했대.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거. 당연히 질산 칼륨이지. 얘지, 얘. 얘가 지금 변화가 가장 뚜렷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140g에서 지금 40도씨가 되려면은 한 140g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60g. 이만큼 차이가 나버려요. 이만큼. 아이고. 화살표를 하려다가 옆에 걸 켜버렸는데 이만큼. 140에서 60 빼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가장 커서 그래요. 빼기 해봐라. 80g이죠. 자, 염화나트륨은요. 미미합니다. 뭔가. 염화나트륨 초록초록하니까 이거 봐봐. 여기서 지금 70도에서 초록하니까 안 보인다 야. 염화나트륨. 여기 70도에서 한 41g. 그럼 40도로 냉각했어. 40도로 냉각했는데 한 40점 아니 뭐 39g. 아무튼 1g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변화가 적습니다. 자, 아직까지 지금 일시정지 안 합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왼쪽 유제 1번까지는 그냥 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자, 이거는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거 보여요? 요거 그래프 선 위에 있으면 포화 용액인데 그 그래프 밖에 있을 때 A 같은 경우는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가 아니야. 이 용어는 조금 미리 안 알려줬어요. 이제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 D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과포화 용액, 여기는 불포화 용액이라고요. 요거는 조금 문제로 익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개념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문제 툭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럼 문제로 익힌다 생각하고 화내지 마시고 문제로 익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B점의 용액은 포화 용액입니다. 여기 그래프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건 다 포화 용액이죠. 자, 이게 또 무슨 일이냐. 이제 그 다음 3번 보세요. B점에서 용액 250g이 있었네. 이게 왜 용액이 250이야? 물 100g에다가 여기 녹아있는 게 또 물질이 용질이라고 하죠. 걔를 두 개를 합쳤어. 그럼 250이 맞죠.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맞아요. 자, C점 당연히 포화용액 맞습니다. 자, 5번 C점의 용액 200g의 온도를 C점의 용액이 왜 200g이야? 물 100g에 용질이 100g이니까 두 개 합쳐서 200g 맞죠? 그런데 20도 온도를 20도 높이래. 80도까지 가라는 거죠. C점은 원래 60도였는데 80도까지 갔어. 그러면 B점의 용액이 될까요? B점의 용액이 될까요? 땡, D점의 용액이 됩니다. C점의 용액이 100g으로 높이면 온도만 그냥 높인 거라서 그래요. 온도만. 그래서 불포화 용액이 된 거예요. 자, D점으로 바뀝니다. 자, D점의 용액이 불포화 용액. 맞아요. 그 용어가 맞아요. D점의 용액을 냉각을 한다고 쳐봐. 그리고 용지를 더 넣어. 포화 용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밤 되니까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아우 목 아파라. 자, 냉각을 하면은 저기 D점이 여기였잖아요. 이렇게 냉각하면 이렇게 되면 C점까지 이렇게 가겠죠. 냉각하거나. 그러면 C점으로 바뀌니까 포화 용액이 되고 용지를 더 넣으면 B점이 되겠죠. B점. 그럼 또 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그 그래프 상 안으로 그 범위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자, D점의 용액 200g, D점이 500g, 200g 맞죠? 맞나요? 물 100g, 용질 100g. 그죠? D점, 여기 용질 100g, 100g. 200g 맞는데 온도를 40도로 낮췄어, 얘를. D점에서 이렇게 바꿔라. 여기로 바꿔라. 결정이 석출되겠지. 왜냐면 여기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큼 더 적잖아요.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D점의 용액 200g에 용질 150g을 더 녹이면 B점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온도가 80도란 말이에요. 포화 용액이 되고 싶어. 그럼 B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용지를 더 넣는다는 거는 여기로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한 50g 넣으면 되겠네. 이거는 150g 아니고 50g만 넣으면 되죠. 100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100이었잖아요. 지금 D점 말하는 거죠. D점. D점은 용질이 100이었는데 150, 50g을 추가하면 150이 되니까 그럼 B가 된다는 거. 50g을 더 녹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50g을 더 녹이면. 자, 여기서 일시정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또 살짝 풀어요. 오른쪽에 유제 2번을 살짝 풀고요. 자, 우리는 이제 풀고 나서 반드시 풀고 나서 해야 효과가 납니다. 자, 곡선상의 여기 포화 상태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증가합니다. 거의 대체로 그래요. 염화나트륨 빼고는 염화나트륨도 미미하지만 그렇긴 합니다. 자, 80도에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거 쫙 보니까 가장 많이 녹는 거 질산 여기 지금 이게 파란색 요거가 지금 덜 그려졌어.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치? 질산나트륨보다 질산칼륨이 더 치솟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예상이 돼야 됩니다. 질산칼륨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질산나트륨보다 80도에서 더 많이 녹을 거라는 게 예상이 돼야 됩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변화가 가장 크다. 기울기가 아주 가파른 거죠. 질산칼륨이 되겠죠. 자, 5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적은 거 염화나트륨 맞죠? 완만한 거. 이거 우리 이제 완전히 쉬워야 돼요. 자, 60도씨의 물 100g에 그 만든 포화 수용액 그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줄여볼게요. 아유, 선생님 뭘 누른 거야. 자, 60도씨. 60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60도씨의 물에도 포화 수용액 20도로 냉각해. 20도로. 일단 무슨 물질이라고 말은 안 해줬어.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변화가 가파른 거죠. 당연히 질산칼륨입니다.
나트륨 아닙니다. 자, 40도씨의 물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 풀이할 수 있나? 40도씨의 물에 대한 질산칼륨의 용해도 띡띡띡 63g 맞죠? 용해도 63g 안 붙여요. 그냥 숫자만 띡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맞죠? 8번 4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이거는 두 개 합쳤다는 거예요. 160g이라는 거는 물 100g. 그치? 물이 100g이고 질산칼륨이 63g이 들어있다는 거죠. 질산칼륨 63g 이거를 더했다는 건데 맞나요? 맞네. 여기 지금 방금 봤네. 그치? 여기서 20도씨로 냉각하자. 20도씨로 냉각하면 무슨 일이지? 20도씨일 때 요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33g? 30이에요? 얘가? 누구 맘대로? 그래. 그 30이라는 건 좀 예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지금 질산칼륨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가 30이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가 지금 60이었죠. 여기서부터 절반 이렇게 되지. 30, 60 맞네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네. 아주 이렇게 칸칸이 되죠. 하나, 둘, 셋, 셋, 넷, 다, 여. 보여요? 이게 미세하게 진짜 눈 좋아야 돼. 하나 10g, 20g, 30g, 여기가 30g, 40g, 50g, 60g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돼? 이 63g에서 지금 30g이 됐단 말이에요. 빼주는 거야. 63g에서 30g을 빼줘서 33g의 결정으로 속출되는 게 맞죠. 여러 번 이해하시고 잘 안 되면 좀 선생님 풀이를 자꾸 뒤로 가서 더 들어보세요. 앞으로 가서 대충 들으면 앞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나?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석출량 구하기. 이게요, 은근 어려운데, 문제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지만, 뭐가 중요하냐? 석출량. 요거가 진짜 요거 그래프 잘 봐야 되고, 이거를 못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못 풉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여기도 설명이 잔뜩 나와 있는데, 이제 겹치는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아까 석출량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20도씨, 70도씨에서 얘가 69g이 녹는데 20도로 온도를 변화시키니까 20g밖에 안 녹더라. 그럼 이만큼의 양이 40g이죠? 40g이 석출된다는 겁니다. 석출된다는 건 뭔가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알갱이로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생겨가지고 녹지 않고 남아있으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용액 속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을 1, 2, 3번을 다 풀어줄게요. 아직 일시정지 아닙니다. 유형은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을 풀고 나면은 잠깐 일시정지하고 유제를 푸세요. 자, 100g으로 이제 일정하면은 조금 편해요. 자, 그래서 위에 그래프랑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50도씨의 물에서 얘가 이제 35g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35g이 저기 녹는다라는 거를 바로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이 그래프로 알아내야 돼. 그러면은 얘를 이제 20도로 바꾸는데 그러면 그때는 20이 용해도란 말이야. 그럼 35에서 20을 빼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차이만큼 빼라는 거죠. 이게 제일 쉬웠죠. 그런데 이제 물질의 양이 100g이 아니야. 자, 보세요. 유형 2번 문제 보시고 선생님은 여기 화면에 요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유형 2번은 교재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70도씨래요. 그런데 물이 100g이 기준이 아니네. 자, 일단 100g일 때 70도일 때 100g이면은 몇 g이 60g이 녹아요. 그죠? 60g이 녹아요. 100g일 때 60g이 녹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를 절반으로 줄였죠. 50g일 때 25g을 녹인 거예요. 이번에는. 60g, 30g까지 녹는데 그냥 30g이 최대한 녹는 거고 최대한 녹이진 않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25g만 녹았어요. 25g만.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25g이라는 문제를 잘 보세요. 20도로 냉각했어, 20도. 20도일 때는 원래 20g만 녹는데 지금 물이 양이 줄였으니까 100g을 50g으로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요때 10g밖에 안 녹는단 말이야. 최대가 10g. 그래서 아까 여기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3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그냥 25g만 녹였고 그 다음에 얘는 50g일 때 10g이 최대로 녹였어. 그러고 나면은 요 차이가 15g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석출되는 게 이만큼이 석출된다.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이 제시됐다.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 합친 거 말하는 거죠. 두 개 합친 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화 용액이라는 거는 둘 다 합쳐가지고 다 물, 가루도 넣고 다 녹인 거야. 자, 70도씨일 때 보세요. 60g이 원래 최대한 녹아. 그럼 100g 더하기 60g이니까 160g이 포화 용액이란 말이야. 그런데 320은 도대체 뭐냐? 양을 두 배로 해준 거예요. 물도 200, 물질도 60이 아니라 120, 두 배 해준 거. 이거 두 배 하면은 320이잖아요. 그쵸? 양을 두 배로 해줬더니, 상관없죠. 해줄 수 있죠. 양은 이제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100일 때 60까지만 된다는 거고, 200일 때는 120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320입니다. 자, 그리고 50도로 냉각시켰어. 지금 50도로 냉각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35g만. 35g만 녹는데 지금 물의 양이 200이었으니까 200일 때 70g까지 녹는단 말이에요. 그쵸? 70g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녹였던 게 120g이라는 걸 알아냈어야 돼요. 두 배로 물이 늘어났고 녹인 것도 늘어났고 녹인 게 지금 120g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온도를 낮춰줬을 땐 70g이 녹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출되는 거는 요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20 빼기 70이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배로 해줬으니까 여기도 두 배, 여기도 두 배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50g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시정지 하시고 일시정지 해주시고 문제를 옆에 있는 거 세 개를 푸세요. 그리고 답을 맞춰볼게요. 이제 술술 풀려야 됩니다. 이게 술술 안 풀리면 이제 또 잘 보세요. 자, 물 100g에 용해도가 60이었잖아. 100g에 60까지밖에 안 녹아요. 그런데 50도씨로 냉각하면은 용해도가 35야. 물이 100일 때 최대 35g이 녹을 수 있죠. 그래서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60에서 35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물 50도씨에 물 온도가 50도씨인데 물이 두 배야, 두 배. 용해도가 20이지만 이게 물을 두 배로 했기 때문에 용해도가 실제로는 이거의 두 배지. 물이 두 배니까 용해도도 두 배 양이 되는 거죠. 40g. 40g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냉각을 했어. 냉각을 했을 때 이제 60g 처음 물질은 60g이었고 60g에서 40g을 빼서 20g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유제 3번. 자, 포화용액. 이건 포화용액은 두 개 합친 거죠. 물하고. 자, 원래는 50도씨일 때 물 100g에 35가 포화용액 그 수치인데 두 개 합쳤을 때 135여야 되는데 이거를 딱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물도 절반, 그 넣은 용액도 녹아있는 용액도 절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까지 나올 수 있다. 소수점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애들이 있어. 아직도 그러면 안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20도씨일 때는 용해도가 이제 20이니까 이때도 지금 기준이 물이 줄었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용해도가 20이지만 녹는 양도 딱 10, 절반이죠. 그래서 지금 녹는 용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에 17.5g이 녹아있고 두 번째 10g이 녹아있어. 그러면 빼면 7.5g이 석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열심히 돌려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국어가 좀 안 되거나 수학이 살짝 안 되거나 이런 문제예요. 과학이 안 된다기보단 전반적으로 이해력이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여러 번 듣고 계속해서 문제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최대한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잘 따라올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걸 막 눌렀어요, 선생님이. 자, 수고했어요. 오늘도 다음 시간에 만나 숙제하세요. 숙제는 어디냐면, 어머머. 숙제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